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버지, 저는 게이예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민수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훈의 마음은 오랜 세월 쌓인 비밀의 무게로 무거웠다. 20살이 넘은 지금,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평범한 대학생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그 미묘한 감정, 남자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시선에 가슴이 뛰는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그를 깨우쳤다. 책 속 주인공의 고백처럼 지훈도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두려웠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민수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그 공포를 키웠다. 민수는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진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눈빛에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결심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민수가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지훈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며 기다렸다. 아버지, 오늘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수는 피곤한 몸으로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데? 학교는 잘 가고 있냐?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복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게이예요. 민수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의 머릿속에 스치던 모든 기억,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훈을 키워온 그 고독한 나날들, 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듯했다. 그는 지훈을 완벽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번 돈으로 지훈의 학비를 마련하고 주말마다 축구를 가르치며 남자다운 삶을 심어주려 애썼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런 비정상이라고? 민수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이웃들의 시선, 가족 모임에서의 수군거림, 심지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훈아. 내가 미쳤어. 이건 병이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본능적으로 내뱉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것이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눈빛에 스며든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후회와 사랑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일 뿐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지만 동시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로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 그냥 충격에서 나온 말일 뿐일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지훈이 부엌으로 나오자 민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잘 잤냐? 오늘도 학교 가서 열심히 해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가 끊어지는 그 어색함이 아팠다. 민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제의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하나가 비슷한 비밀을 털어놓았던 기억이 났다. 그 동료는 결국 가족과 끊어지고 홀로 떠돌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내가 지훈이를 그렇게 만들 순 없어.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변화해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디자인 수업에서 만난 선배, 태민이 그의 첫 친구가 되었다. 태민은 이미 커밍아웃을 한 지 오래된 자신감 넘치는 25살 청년이었다. 지훈아, 내가 용기 낸 거 정말 대단해. 가족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태민의 말은 지훈에게 빛이 되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민수는 지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더 밝아 보이지만 동시에 그쪽 세계에 빠져드는 게 두려웠다. 한 달 후, 민수는 우연히 지훈의 노트북을 보았다. 화면에 떠있는 게이 커뮤니티 포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검색을 시작했다. 게이 아들 교육, LGBTQ 가족 지지 한국어로 된 자료는 적었지만 그는 영어 사이트까지 뒤졌다. 밤늦게까지 읽으며 그는 깨달았다. 지훈의 사랑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부였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다. 자신의 보수적인 신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들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지훈의 어린 모습이 그를 울렸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지훈의 여정은 더 깊어졌다. 그는 태민과 가까워지며 첫 연애를 경험했다. 태민의 부드러운 미소,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이 지훈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족 모임에서 삼촌의 무심한 농담, 지훈이는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냐? 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지훈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아버지가 곁에 있을게. 그 말은 지훈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민수의 공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그 스트레스가 지훈과의 관계에 스며들었다.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더 주는 거냐? 술에 취한 민수가 소리쳤다. 지훈은 상처받아 집을 나갔다. 서울의 차가운 거리를 헤매며 그는 울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거짓이었어. 태민의 전화가 왔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다. 그는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보냈다. 민수는 후회로 가슴을 쳤다. 그는 지훈을 찾아 나섰다. 새벽녘 공원에서 지훈을 발견한 민수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약해.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 그 눈물 어린 고백이 지훈의 마음을 녹였다. 두 사람은 포옹하며 다시 시작했다. 민수는 상담소를 찾았고 LGBTQ 지지 단체에 가입했다. 그는 다른 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았다. 시간은 흘러 봄이 왔다. 지훈은 졸업을 앞두고 디자인 공모전에 나갔다. 그의 작품은 사랑의 색깔이라는 테마로 아버지와의 여정을 담았다. 태민은 그의 곁에서 응원했다. 민수는 공연장에서 지훈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 삶이야. 지훈아. 아름다워. 지훈의 연애는 깊어졌고 태민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민수에게 왔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과거의 동료를 떠올렸다. 그 동료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지훈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내 아들은 게이야. 그리고 나는 그걸 자랑스러워해. 여름 가족 여행에서 민수는 지훈과 태민을 소개했다. 이게 내 아들의 소중한 사람이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수는 굳건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했다. 가을, 지훈은 태민과 함께 살기로 했다. 민수는 빈집에서 홀로 있지만 그의 마음은 충만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이야. 겨울이 다시 오던 해, 민수는 병에 걸렸다. 지훈은 아버지의 병상에서 손을 잡았다. 아버지, 당신의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살렸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내 덕에 다시 살았어. 그의 마지막 말은 사랑이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울며 다짐했다. 이 사랑을 이어갈게요. 그 후, 지훈은 디자이너로 성공하며 LGBTQ 활동가가 되었다. 태민과 결혼식을 올린 날, 그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감사해요. 한마디가 두 삶을 바꾼 이야기.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다. 민수의 병은 갑작스러웠다. 가을 끝자락. 그는 공장에서 새로 구한 일자리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병이라고 진단했다. 지훈은 병원 복도에서 태민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태민아, 아버지가. 왜 지금? 태민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훈아, 내가 강해져야 해. 아버지도 내가 강한 걸 원할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민수는 병실에서 지훈을 보며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더 건강했어야 했는데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이에요. 그 사랑이. 병원 생활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었다. 민수는 지훈과 대화를 나누며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나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 남자 친구와의 우정. 그게 너무 깊어서 지훈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아버지. 그게. 민수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땐 이해 못했어. 그냥 남자다운 척하며 살았지. 내 엄마를 만나 사랑을 알았지만 그 속에 숨긴 게 있었어. 그 고백은 지훈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들의 여정은 공통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퇴원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태민은 번갈아 가며 돌보았다. 태민의 세심한 배려, 따뜻한 죽을 끓여오는 그 손길, 가 민수의 마음을 열었다. 태민아, 내가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민수는 처음으로 태민을 가족으로 불렀다. 그 겨울, 세 사람은 서울 근교의 온천으로 여행을 갔다.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민수는 웃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시련을 던졌다. 민수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그는 은퇴를 고려했다. 경제적 압박이 다시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지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돈을 벌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태민은 함께 이겨내자고 위로했지만 지훈의 내면은 흔들렸다. 내가 커밍아웃한 게 아버지의 삶을 더 힘들게 한 건가? 그는 밤에 잠 못 이루며 자책했다. 민수는 그런 지훈을 보며 결심했다. 그는 옛 동료들을 만나 자금을 모았다. 지훈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자. 그 모임에서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아들은 게이야.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민수는 그 힘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LGBTQ 청소년을 위한 상담 카페. 지훈은 아버지의 계획에 놀랐다. 아버지, 당신이... 예? 민수는 미소 지었다. 내 덕분이야. 내 용기가 나를 바꿨어. 카페 오픈 날. 서울의 한 골목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무지개의 집. 지훈과 태민은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청소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은 지훈에게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한 소년이 지훈에게 말했다. 형, 당신 가족처럼 되고 싶어요.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다. 민수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켜보았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민수의 건강이 안정되었다. 지훈은 태민과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고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민수가 토스트를 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마음이야. 친척들 중 일부가 불편해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태도가 그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봄, 민수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지훈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민수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내 자랑이야. 태민이와 행복하게 살아. 그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지우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서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어요. 민수의 유언은 카페에 남겨졌다. 사랑을 나누라. 지우는 그 유지를 이어받아 카페를 키웠다. 태민과 함께 그는 강연을 다녔다. 가족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지훈의 내면은 더 강해졌다. 상실의 고통이 그를 성장시켰다. 여름, 지훈과 태민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지훈은 속삭였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했다. 지훈의 삶은 민수의 죽음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카페 무지개의 집은 서울의 LGBTQ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이야기, 가족의 거부, 사회의 편견,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치유했다. 태민은 카페의 매니저 역할을 맡아 운영을 도왔다. 지훈아, 내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 태민의 말은 지훈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아침에 카페를 열고 밤늦게까지 청소하며 일했다. 피곤한 나날이었지만 그 안에는 목적이 있었다. 지훈은 디자인 일을 병행하며 카페의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의 작품은 이제 더 감정적이었다. 무지개 색깔로 물든 가족 사진, 그 속에 숨겨진 눈물 한 방울. 한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아니야. 삶의 이야기야. 지훈은 무대에서 울었다. 이 상을 제 아버지께 바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나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지훈은 민수의 빈 의자를 보며 울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나요? 태민은 그런 지훈을 안아주었다. 내가 잘하고 있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 태민의 말에 지훈은 미소 지었다. 입양 또는 대리모, 한국 사회에서 아직 먼 이야기지만 그들은 꿈꿨다. 가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민수의 옛 동료, 영호 아저씨였다. 그는 민수의 죽음을 듣고 찾아왔다. 민수가 내 이야기 자랑했어. 내 아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영호의 말은 지훈을 놀라게 했다. 아저씨, 아버지가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내 덕에 변했어. 나도 비슷한 비밀을 가졌거든. 민수가 날 용기 주었지. 그 만남은 지훈에게 연결의 고리를 주었다. 영호는 카페에 정기적으로 오며 자원봉사를 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지훈은 큰 행사를 기획했다. 한마디의 힘 세미나. LGBTQ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민수의 사진이 무대에 걸렸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제 아버지는 한마디로 제 삶을 바꿨습니다.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여러분도 그런 한마디를 해주세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한 어머니가 울며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행사 후, 지훈과 태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이 모든 고통을 씻어주었다. 지훈의 내면은 이제 평화로웠다. 상실이 성장의 토양이 된 것이다. 다음 해봄, 지훈은 책을 썼다. 한마디의 기적. 민수와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훈은 말했다. 이 책은 아버지와의 여정입니다. 사랑이 편견을 이기는 이야기예요. 태민은 책 표지를 디자인해 주었다. 무지개와 가족의 실루엣. 여름. 그들은 제주로 신혼여행을 갔다. 아니, 파트너십 여행.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태민아, 영원히 함께하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가을. 카페가 확장되었다. 새 건물로 옮기며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지훈은 강연자로 유명해졌다. TV 출연에서 그는 말했다. 커밍아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가족의 지지가 그 열쇠죠. 겨울. 지훈은 민수의 기일의 묘지를 찾았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행복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지훈의 책 한마디의 기적은 한국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보수적인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지만 젊은 세대와 LGBTQ 커뮤니티의 지지가 그걸 압도했다. 지훈은 인터뷰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항상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실천하신 거죠. 태민은 지훈의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사랑은 지훈의 방패였다. 카페 무지개의 집은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매주 워크숍이 열렸다. 부모 교육, 청소년 상담, 예술 치료. 영호 아저씨는 정기 강사로 나섰다. 그의 이야기, 늦은 나이에 깨달은 사랑가 참가자들을 울렸다. 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아버지의 유지를 느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그러나 성공 속에 피로가 쌓였다. 지훈은 과로로 쓰러질 뻔했다. 태민이 걱정하며 말했다. 쉬어야 해. 지훈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지훈은 인정했다. 그들은 휴가를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내면을 돌아보았다. 나는 누구일까? 활동가, 디자이너, 연인. 태민의 대답이 왔다. 너는 지훈이야. 그게 다야. 휴가 후, 지훈은 균형을 찾았다. 그는 멘토를 두고 팀을 키웠다. 카페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지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LGBTQ 인식을 높이는 세션. 처음에는 저항이 컸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걸 녹였다.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가족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지훈은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먼저 자신을 사랑해.
태민과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도전도 있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언젠가 법이 변할 거야. 태민의 말에 지우는 동의했다. 그들은 서약식을 올렸다. 작은 모임에서, 친구들과 영호 아저씨 앞에서, 영원한 파트너가 되자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겨울, 큰 소송이 일어났다. 보수 단체가 카페를 비도덕적이라 비난하며 시위를 했다. 지우는 두려웠지만 민수의 사진을 보며 버텼다. 언론이 달려들었고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이 카페는 치유의 장소예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시위는 무산되었다. 그 사건은 카페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봄, 지우는 상을 받았다. 인권활동가상. 수상식에서 그는 말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상입니다.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예요. 청중이 일어나 박수쳤다. 여름, 태민이 제안했다. 아이를 입양하자. 지우는 망설였다. 아직. 하지만 그들은 상담을 시작했다. 과정은 길었지만 희망이 싹텄다. 가을, 지훈의 책이 해외로 번역되었다. 일본, 미국에서 출간되며 국제 강연이 들어왔다. 그는 세계를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당신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겨울, 카페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이 웃고 가족들이 포옹했다. 지우는 태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게 행복이야. 국제 강연은 지훈의 세계를 넓혔다. 첫 번째는 도쿄였다. 일본의 LGBTQ 커뮤니티가 그를 초대했다. 무대에서 지훈은 한국어로 통역이 따라했다. 제 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삶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강연 후, 한 청년이 다가왔다. 당신 이야기 덕에 용기를 냈어요. 커밍아웃 했어요. 지훈은 안아주었다.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민은 서울에 남아 카페를 지켰다. 가봐, 지훈아. 내 목소리가 필요해. 그들의 이별은 짧았지만 영상통화로 연결되었다. 보고 싶어. 태민의 말에 지훈은 웃었다. 곡갈게. 미국 강연은 뉴욕에서였다. 프라이드 행사 중에 섰다. 무지개 깃발 아래 지훈의 이야기가 울려 퍼졌다. 한국에서 온 이야기지만 보편적이에요. 사랑의 힘. 미디어 인터뷰가 쏟아졌다. CNN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로 소개되었다. 지훈은 압도되었다. 내가 이런 사람일 수 있었어. 돌아온 지훈은 변했다. 더 자신감 넘쳤다. 카페에서 그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시아 LGBTQ 네트워크. 영호 아저씨와 태민이 함께했다. 회의실에서 아이디어가 피어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이야기 공유. 태민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개인적 도전이 왔다. 입양 과정에서 장애물이 생겼다. 사회복지사가 안정된 환경을 요구하며 지연시켰다.
지우는 화가 났다. 우리가 왜 안 돼요? 사랑이 있는데 태미는 진정시켰다. 천천히 가자. 포기하지 마. 겨울.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소송은 길었지만 승소했다. 입양 허가가 났다. 10살 소년 민준이었다. 민수의 이름을 딴 아이. 민주는 처음에 조심스러웠다. 여기서 살까요? 지우는 무릎 꿇고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민준의 미소가 피었다. 민준의 적응은 과정이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엄마 아빠가 왜 둘이야? 지우는 학교에 나가 설명했다. 사랑이 가족을 만들어요. 태미는 민준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내 감정을 그려봐. 봄. 민준이 카페에 왔다. 아이들 모임에서 웃었다. 지우는 보며 울었다. 아버지, 봐요. 당신의 유산이. 여름. 가족 여행. 제주에서 민준이 바다를 보며 소리쳤다. 아, 지훈과 태미는 손잡고 걸었다. 완벽한 순간. 가을. 지훈의 두 번째 책. 가족의 무지개. 민준의 이야기가 들어갔다. 베스트셀러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민준이 선물을 주었다. 아빠들.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다. 민준의 도착은 지훈과 태민의 삶을 재정의했다. 아침에 민준을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동화를 읽어주는 나날. 지훈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태민아, 이게 가족이구나. 태민은 웃었다. 그래, 우리 셋이. 민준은 트라우마를 안고 왔다. 생부모의 이혼 후 시설에서 자랐다.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다. 지우는 안아주며 노래를 불렀다. 민수의 좋아하던 옛 노래. 괜찮아. 여기 있어. 태미는 심리 상담을 주선했다. 카페의 상담사들이 도왔다. 학교 생활은 도전이었다. 아이들이 민준을 놀렸다. 너네 아빠 둘이 왜 그래? 민준은 집에 와서 울었다. 지우는 분노했지만 민준에게 말했다. 내 가족이 특별해. 그게 자랑스러워. 그들은 학교 상담교사와 만나 교육을 요청했다. 지훈의 유명세가 도움이 되었다. LGBTQ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카페는 민준의 놀이터가 되었다. 영호 아저씨가 할아버지처럼 민준을 업고 다녔다. 민준아, 내가 민수 아저씨 이름을 이어받았구나. 민준은 웃었다. 응. 강한 이름. 지훈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유엔에서 강연 초대가 왔다.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에서 지훈은 민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아이를 위해 더 싸워야 해. 강연은 성공적이었다. 아시아에서 온 메시지. 가족의 지지가 변화를 만든다. 돌아와. 지훈은 민준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11살. 친구들이 왔다. 케이크를 불며 민준이 빌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지훈과 태미는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갈등이 왔다. 태민의 가족이 반대했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키우다니. 태민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긴장된 식사 자리. 지훈은 말했다.
어머님, 민준을 봐주세요. 행복한 아이예요. 어머니는 민준의 미소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시간이 필요해 태미는 안도했다. 겨울, 눈사람을 만들었다. 민준이 웃으며 던졌다. 아빠들, 사랑해. 그 순간이 영원했다. 봄, 민준이 그림 대회에 나갔다. 주제 가족. 그의 그림, 새 손잡은 사람들이 수상했다. 지우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캠핑. 별 아래서 이야기했다. 민준아, 내 꿈은 뭐야? 아빠들처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가을, 지훈의 세 번째 책. 작은 무지개. 민준의 관점에서. 겨울, 명절. 태민의 가족이 왔다. 화해의 식사. 어서 오세요. 포옹이 시작이었다. 시간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이제 13살. 사춘기였다. 반항심이 생겼다. 왜 나만 특별해? 학교에서 친구들의 질문을 견디기 힘들었다. 지우는 민준의 방에서 대화했다. 특별함이 강함이야. 내가 용감하다는 증거. 태미는 민준과 축구를 하며 풀어주었다. 내가 최고야. 카페는 성장했다. 지점 하나가 부산에 생겼다. 지우는 오픈식에 갔다. 아버지의 꿈이 퍼지고 있어. 영호 아저씨가 연설했다. 민수가 살아계시면 기뻐하실 거야. 지훈의 국제 활동은 바빴다. 유럽 투어, 아시아 컨퍼런스. 매번 돌아올 때 민준의 포옹이 기다렸다. 아빠, 선물. 지훈은 웃었다. 내가 선물이야. 태민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데이트 나날. 카페 닫은 후 산책. 여전히 사랑해 키스. 민준이 몰래 지켜보고 웃었다. 도전은 계속되었다. 법적 싸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 지우는 청원에 서명하고 시위를 주도했다. 사랑의 권리, 플래카드가 흔들렸다. 언론이 따랐다. 지훈 씨,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한 건 침묵이에요. 민준이 도왔다. 학교 프로젝트로 포스터 만들었다. 평등을 위해 지우는 감동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민준이 편지 썼다. 아빠들 덕에 강해졌어요. 눈물. 봄, 민준 졸업. 중학교 입학. 잘할게요. 지훈의 연설. 용기 잃지 마. 여름, 가족 휴가. 강원도. 불꽃놀이 아래서 빌었다. 영원히. 가을, 지훈 영화 출연. 다큐멘터리 한마디. 전국 개봉. 아버지의 이야기. 겨울, 새해. 카페 파티. 2026년. 더 나아가자. 민준의 사춘기는 가족을 시험했다. 14살. 반항이 심해졌다. 난 정상 가족이 필요해. 소리쳤다. 지우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우리가 내 가족이야. 태미는 중재했다. 민준아, 이야기해봐. 상담 세션이 이어졌다. 민준의 눈물.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 지우는 않았다. 그들은 모르지. 내가 빛나. 카페에서 민주는 봉사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을 찾았다. 형들, 나도 도울게. 영호 아저씨가 웃었다. 너도 영웅이야. 지훈의 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토론회, 국회 앞 시위, 평등, 사랑, 지훈의 연설. 제 아버지의 한마디처럼 한마디가 법을 바꿀 수 있어요. 미디어 폭발. 법안 통과. 2027년 한국 최초. 태민과 지훈은 결혼했다. 법적. 작은 예식장. 민준이 반직군. 축하해요. 아빠들. 눈물의 키스. 민준 15살. 첫 연애. 소녀. 아빠. 어떻게 해? 지훈 웃었다. 솔직하게. 사랑은 자유야. 카페 네트워크 아시아 확장. 일본, 대만 지점. 지훈의 강연 투어. 겨울, 민수 10주기. 묘지 방문. 아버지, 결혼했어요. 민준이 잘 자라요. 꽃을 놓았다. 봄, 민준 고등학교 입학. 디자이너 될게요. 아빠처럼. 여름, 가족 크루즈. 바다 위서 이야기. 미래는 밝아. 가을, 지훈 4번째 책. 변화의 물결. 베스트셀러. 겨울, 새해. 고마워. 모두. 세월은 흘러. 지훈은 40대가 되었다. 태민과 민준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카페 제국은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무지개의 집은 수천 명의 삶을 바꿨다. 지훈의 책은 교과서에 실렸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읽었다. 한마디의 힘. 민준은 20살. 대학생. 디자인 전공. 지훈의 길을 따랐다. 아빠. 당신 덕에 그의 첫 전시회. 가족 테마. 지훈은 울었다. 태민은 카페 CEO. 내 꿈을 지켰어.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다. 주말 데이트. 손잡고 산책. 지훈은 은퇴를 생각했다. 이제 민준 차례야. 하지만 여전히 강연했다. 세계 무대에서. 사랑은 시간 초월. 한날, 지훈은 꿈을 꿨다. 민수가 웃으며. 잘했어. 아들아. 깨어나. 눈물. 겨울. 가족 모임. 민준의 파트너 소개. 모두. 사랑해요. 지훈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당신의 한마디가 영원한 기적을 만들었어요.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무지개가 피었다.